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영상은 한식, 양식, 중식, 일식 공통범위 마지막 강의입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필기문제 60문제 중에 약 55문제 정도에 해당하는 핵심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파트 안전관리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전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안전예방이에요. 먼저 예방원칙 3단계에 대해 살펴볼게요. 첫째, 가장 우선적으로 위험 자체를 없애는 것이에요. 하지만 조리 현장에서는 칼, 불, 뜨거운 기름은 위험 요인이지만 반드시 사용해야 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제거가 어렵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둘째, 제거가 불가능하다면 위험 요인을 경감해서 사고가 날 가능성을 줄여요. 예를 들어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하거나 물과 기름의 동선을 분리해서 사고 가능성을 낮추는 방법이에요. 그래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마지막으로 피해를 경감해야 합니다. 보호구 착용, 안전한 작업 자세, 안전장비 준비처럼 다쳤을 때 피해를 줄이는 조치들이 여기에 해당돼요. 시험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나오니까 위험 요인 제거, 위험 요인 경감, 피해 경감 이 세 단계를 꼭 기억해 두세요. 이런 예방 원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근로자가 위험 요인을 알고 안전수칙을 반복해서 익히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다음으로 중요한 게 안전보건 교육입니다. 안전보건 교육에는 신규 채용자 교육, 정기 안전교육,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긴급 안전 교육이 있어요. 보통은 안전관리자가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시험에서 안전관리자가 직접 교육하지 않는 경우는 하고 묻는 문제가 나오면 정답으로 긴급 안전 교육을 고르시면 됩니다. 긴급 상황은 급박하기 때문에 안전관리자뿐 아니라 현장 책임자 등 다른 사람들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또 주방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해물질 안전보건 자료인 MSDS를 배치해야 해요. 안전보건 교육을 할 때 근로자가 이걸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보는지까지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 MSDS는 쉽게 말해 화학물질 설명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은 사람이 조심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와 장비가 안전한 상태인지 확인하는 것도 포함돼요. 장비 점검은 보통 일상 점검, 정기 점검, 긴급 점검으로 나누어서 합니다. 일상 점검은 매일 사용 전후로 간단히 확인하는 거고, 정기 점검은 일정 주기마다 계획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이에요. 긴급 점검은 관리 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실시하는 정밀 점검 수준의 안전 점검입니다. 고장 시 점검도 여기에 해당하죠. 시험에서 설명을 하고 무슨 점검인가요? 하는 형태로 나오니까 이거 차이를 확실히 알아두세요. 다음은 작업장 환경 관리입니다. 안전한 작업을 위해서는 온도, 습도, 조도 같은 환경도 중요해요. 이런 환경이 나쁘면 피로가 쌓이거나 집중력이 떨어져서 사고가 더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온도는 18에서 26도, 습도는 40에서 60%가 적당해요. 다음은 조도, 즉 밝기인데요. 조도 단위는 룩스예요. 조리장의 권장 조도는 보통 220 룩스 이상이고 검수 구역은 식재료 상태를 눈으로 정확히 확인해야 해서 540 룩스 이상이 기준입니다. 시험에서 가장 조도가 높은 곳은 하면서 나오는데요. 그럴 땐 정답은 검수대입니다. 이렇게 예방을 잘해도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죠.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119 신고부터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현장 상황을 확인해서 추가 피해가 없도록 조치한 뒤에 119 신고를 하고 그리고 응급처치 및 구조활동을 진행합니다. 이거 순서 문제도 나오니까 기억해두세요. 다음으로는 작업장에서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사고 유형과 예방법을 살펴볼게요. 시험에서는 예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을 하면서 치사하게 묻는 경우가 많아요. 출제 포인트 위주로 간단히 정리할게요. 먼저 낙상사고는 미끄럼 방지 장화를 착용하면 예방할 수 있겠죠. 여기서 함정이 방수안전 장화예요. 방수 기능만으로는 낙상사고를 예방할 수 없습니다. 밑창에 미끄럼 방지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해요. 절단 배임 사고는 칼이나 절단기 사용해서 많이 생기죠. 이건 주방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고고요. 이때는 안전장갑 같은 보호구를 착용하고 보호구는 개인 지급, 개인 비치가 원칙이에요. 문제에서 공용이라고 나오면 땡입니다. 화상 사고는 주로 뜨거운 기름 때문에 많이 발생하죠. 물과 기름 동선을 분리해서 사고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고요. 근골격계 질환은 반복 작업과 무리한 자세에서 생겨요. 스트레칭을 통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폭발 사고는 두 개로 나누어 볼게요. 먼저 전자레인지 폭발 사고인데요. 전자레인지에는 날계란이나 생밤은 가열 중 내부 압력이 올라 폭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 돌리면 안 됩니다. 또 금속 용기 사용 금지도 함께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프로판 가스 폭발 사고예요. 프로판 가스는 가스통에 담긴 LPG를 말하는데 시험에서 이거 보관 방법이 자주 나옵니다. 프로판 가스는 직사광선이나 열원, 화기를 피해서 가능하면 실외에 세워서 보관해야 해요. 반대로 조리대 밑이나 지하실처럼 낮은 곳은 가스가 고이기 쉬워서 적합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재 예방이에요.
화재를 예방하려면 가연물 정리, 가스 전개 점검 같은 기본 수칙이 중요합니다. 화재는 큰 사고로 이어지니까 조금 더 살펴볼게요. 먼저 화재의 종류는 A부터 K까지로 나뉘어요. A급 화재는 목재, 종이, 섬유 같은 일반 가연물, B급 화재는 휘발유, 기름 같은 인화성 액체, C급 화재는 전기로 인한 화재, D급 화재는 금속으로 인한 화재, 그리고 K급 화재는 주방기름 화재예요. 키친의 K를 따서 K급 화재라고 합니다. 조리용 화재는 전기 화재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특히 전기, 주방 이 두 개는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럼 이제 화재 발생 시 대처부터 피난 경로까지 이어서 정리해 볼게요. 먼저 화재가 발생하면 경보를 울리거나 큰 소리로 주변에 알려요. 그리고 몸에 불이 붙었을 경우에는 제자리에서 바닥에 구릅니다. 뛰면 오히려 더 번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불의 원인은 신속히 제거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불을 끄는 소화 방법에 대해 살펴볼게요. 불은 열, 산소, 연료 이 세 가지가 모여야 발생하고 이 중 하나라도 없으면 불은 꺼져요. 그래서 먼저 냉각수화는 열을 낮추는 방법이에요. 대표적으로 스프링클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스프링클러는 불이 나면 자동으로 물이 분사되는 장치죠. 질식수화는 산소를 차단해서 끄는 방법이에요. 불이 나면 이불 같은 덮개로 덮어 공기를 막거나 이산화탄소 소화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제거수화는 연료를 차단해 주는 거예요. 가스불이 났다면 가스밸브를 잠그는 것이죠. 억제수화는 불꽃이 연쇄 반응을 끊어 화학 반응을 멈추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가장 흔히 보는 빨간색 ABC 분말 소화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유화소화는 주방에서 기름으로 인한 화재, 즉 K급 화재에 많이 사용해요. 약재가 기름을 유화시키면서 표면을 덮어 질식시키고 열도 함께 낮춰 불을 꺼줍니다. K급 소화기가 여기에 해당돼요. K급 소화기는 약간 생소할 수 있는데 보통 은색으로 생긴 주방용 소화기예요. 시험에서는 튀긴 기름을 사용했을 때 발생한 화재의 소화 방법은 하고 나오는데 그러면 주방 기름 뿌리니까 K급 소화기, 그래서 유화소화가 정답입니다. 그리고 시험에서 분말 소화기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조금 더 살펴볼게요. 분말 소화기는 먼저 직사광선을 피해 건조하고 보이는 곳에 보관해야 해요. 비상시 바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죠. 또 소화기 윗부분에 동그란 게 있죠. 그게 압력 게이지 표시인데 압력 게이지 바늘이 녹색에 위치해야 정상입니다. 정상일 때 색은 하면서 나옵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분말이 굳지 않도록 한 달에 한두 번은 흔들어줘야 하고요. 또 제조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교체해야 해요. 시험에서 교체 시기는 하면 10년이에요. 다음은 피난 경로입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빨리 대피해야 하잖아요. 피난 시 이동 경로는 유도등과 왕관기를 이용해요. 유도등은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요. 출입문 위에 있는 비상구 표시는 피난구 유도등, 거실, 계단, 복도에 화살표로 표시된 건 통로 유도등, 그리고 영화관처럼 바닥에 있는 건 객석 유도등입니다. 시험에서 통로 유도등이 아닌 것은 하면서 객석 유도등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관기는 몸에 밧줄 같은 장치를 착용해서 높은 층에서 땅으로 천천히 내려오게 만든 비상용 기구예요. 아파트처럼 층수가 높은 건물은 만일에 대비해서 보통 베란다 창문 쪽에 하나씩 비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법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어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용어만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먼저 근로자는 임금을 받고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사업주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죠.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노조 대표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과반수 50%예요. 3분의 2 이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산업재해와 중대재해의 차이를 잘 알아야 해요. 산업재해는 업무와 관련된 작업으로 부상, 질병, 사망이 발생한 경우고 중대재해는 그 산업재해 중에서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예요. 산업재해가 더 큰 범위고 중대재해는 산업재해 중 심한 경우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위험 예방을 위해 사업장을 진단하는 것은 안전보건 진단, 쾌적한 작업 활동을 조성하기 위해 작업장을 측정하는 것은 작업 환경 측정입니다. 여기서는 용어에 대한 설명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기출문제 같이 풀고 마무리할게요. 가열용 기구인 프로판가스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이에요. 조리대 위치나 지하실처럼 낮은 곳은 가스가 고이기 쉬워서 부적합합니다. 튀긴 기름에서 화재가 났을 때 적합한 소화 방법은? 정답은 2번이에요. 주방기름 화재는 K급, 소화 방법은 유화소화입니다. 화재 발생 시 피난 통로를 안내하기 위한 통로 유도 등의 종류가 아닌 것은? 정답은 4번이에요. 객석 유도등은 영화관처럼 바닥 쪽 유도등이라 통로 유도등이 아닙니다. 층 건물에서 불이 났을 때 몸에 밧줄을 메고 높은 층에서 땅으로 천천히 내려올 수 있게 만든 비상용 기구는? 정답은 3번 왕관기죠.